안녕하세요, 오독입니다. 다행히 FOMC가 예상한 대로 흘러갔어요. 파월 의장의 비둘기적 스탠스로 주식시장을 안정시켜줬죠. 커뮤니티 글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드리면요. QT 축소가 있었어요. QT 축소는 이제 유동성을 조금 공급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큰 규모는 아니고요. 50억 달러 정도라. 그래도 이게 호재로 작용했고요. 그다음에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 인하가 2회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2회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중립 그냥 동일했기 때문에 중립이지만 사람들이 좀 우려 가능성이 있었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장기 중립 금리도 이전과 비슷하게 유지를 했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파월의 발언이었죠. 어제는 단 하나의 매파적인 발언도 없는 킹 비둘기 파월이었습니다. 가장 거기서 제일 제가 중요하게 꼽았던 거는 일시적인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컸습니다. 일시적이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근데 사람들은 그 관세가 이제 물가의 계속 이제 관세가 끊기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물가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파월이 그거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잘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영향은 단기 인플레이션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고용 시장이 안정적이다. 항상 하던 얘기고요. 경기 침체 가능성은 외부 기관이 다소 높였으나 연준이 봤을 때는 평균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도 일단락 시켜줬죠. 그리고 소비 심리가 떨어졌지만 실제 경제 활동 지표는 좋은 수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그 스태그에 대한 위험은 있지만 연준은 그거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고 지금 자기가 봤을 때 그 정도 수준은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파월이 시장을 진정시켜 준 거지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엄청난 상승을 이루어주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탄력 그것만 봐도 여기서 이제 수요일 날 맞고 떨어진 이 상승 추세 안으로 못 들어온 이게 어제도 올라가서 이거 진짜 상승 추세 안으로 들어가나 했지만 역시나 막판에 끝나자마자 떨궈서 아래로 내려놨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 심리나 기관적 심리가 여기 이 상승 추세 이 부분에서 회피 물량이나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거예요. 왜냐면 지금 만기이기도 하고 좀 포트폴리오 조정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좀 회피 물량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다시 오늘 내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보면 이 주봉이 이제 양봉 캔들로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졌죠. 파월 스탠스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번 주 안에 안으로 다시 진입하는 양봉 마감을 해주고 다음 주에 큰 양봉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다시 떨어지더라도 그 근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방뷰를 어제 말씀드린 게 지금 보면 만약에 이게 ABC로 적용이 됐다. 그냥 다시 QQQ로 보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게 ABC이다 라고 하면은 되돌림이 236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대공황에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금리 그 22년에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걸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코로나 때는 이렇게 떨어졌나? 네,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236만 되돌림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소 382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382 때리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반등의 되돌림이 큰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한 0.5 정도의 되돌림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억 4부근 최소 500부근까지는 올라가고 다시 쌍바닥을 만들든 모양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비비면서 올라가는 형태지 다시 이렇게 아래로 수직으로 꽂는 형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일 여기 올라가는지 다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좋게 봐야 하는 거는 빅스예요.
이제 빅스를 보면 빅스가 어제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좀 의미 있는 숫자긴 한데 아직 확고하게 떨어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오늘 다시 오를 수도 있지만 다시 이게 내려간다면은 증시에 좋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제 15 아래는 되게 낙관적인 그 상황일 때이고요. 변동성이 거의 없이 대상승장일 때이고, 지금 이제 웬만하면 15에서 20 사이에서 머무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좋다. 네. 빅스가 지금 파동으로 인한 다섯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빅스는 파동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숫자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튈 수는 있어요. 염두에 두시고 일단은 여기 좀 더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높다.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금리 인하적 스탠스였기 때문에 엔화가 좀 급등했죠. 하지만 우려할 정도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문제는 금입니다. 금이 무빙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다시 제가 이거 보는 거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금인 이 장기 상승 추세를 한번 맞고 여기서 원래 이런 맞고 떨어지면은 조금 긴 시간을 거치는데 바로 올라와서 다시 뚫었죠. 근데 이거를 뚫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긴 상승 추세를 뚫고 올라간다는 건 이제 그 오버슈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번 리테스트를 거치고 올라갔어요. 여기서 엔딩 다이아고날 패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안 내려가고 올라갔다는 게 마지막 발악인 건지 솔직히 좀 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관세나 그 위험 자산, 그러니까 안전 자산 선호하더라도 채권에 있는 돈이 다 일로 오는 건지. 그런데 이제 파동적으로 보면 다섯 파동이 깔끔하게 나왔어요. 1파랑 5파랑 크기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엔딩 다이아고날 이후에 올라갔을 때는 걸로 봤을 때도 여기서 다섯 파동이 나왔어요. 여기 마지막에 삼각수렴까지 깔끔하게 해서 다섯 파동이 나와서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상승을 보는 것 자체가 되게 리스크가 있다. 하방으로 보는 게 확률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좀 오버슈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채널 안으로 들어올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증시에도 내려오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봐야 할 건 이 QQQ로 다시 485 위로 올라와서 장을 마감하는 것인가, 금요일까지. 네, 금요일에 만약에 여길 들어가지 못하고 하방 마감한다 그러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큰 주봉 양봉을 세울 수 있을지도 좀 봐야 됩니다. 다음 주에 PC도 있긴 해가지고 PC 전에 급하게 더 올려야 되거든요. PC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긴 해가지고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막 급반등의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는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개별주 보겠습니다. 네, 개별주들 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애플은 말씀드렸듯이 210만 지켜주면 됐고요. 지금 추세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 추세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저항을 맞았지만 225가 201선 부근인데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은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210만 안 깨면 됩니다. 그리고 마소는 또 마소도 말씀드렸듯이 385 부근을 안 깨는 선에서 올라가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지켜줘서 다시 지금 두 번의 저항을 맞았지만 다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네, 마소는 200일선이 415에 있지만 여기까지는 못 갈 걸로 보고 있고 현재는 408 정도까지가 갈 수 있는 최대 한계치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돌파를 한다면 408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기준은 385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항상 올라갈 수 있다고,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200일선 먼저 찍었죠. 그러고 나서 115에서 116만 지켜주면 다시 3파의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또 115, 116을 지켜주면서 올라갔지만 어제 지수가 그 상승 추세 안에 못 들어간 것처럼 여기도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았죠. 엔비디아가 또 끌어내렸습니다. 다시 올라가는 흐름으로 오늘 뚫고 올라간다면 200일선은 이제 지지받겠죠. 지지받고 3파에 큰 상승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제가 이번에 GTC 내용을 봤는데 예상한 대로지만은 저는 엄청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그 딥시크나 막 이런 걸로 인해서 AI 위험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게 우려였잖아요. 저는 그걸로 그런 게 좋은 게 이제 전체적으로 엔비디아 칩을 쓸 회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능은 압도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능이 점점 압도적으로 되면 될수록 AI에서도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장기적으로 아주 저는 계속 괜찮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좋게 가져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목표치가 다시 121을 지지를 하면은 130에서 134 이 부분을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말씀드렸지만 248을 못 넘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248 어제 제가 233만 지켜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233을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 자체가 쌍바닥을 만드는 모양이 나왔고 다시 248을 돌파하고 지지를 한다면 270까지 갈 수 있습니다. 테슬라도 200일선이 300에 있는데 마소와 비슷하게 당장 300일선까지는 갈 수는 없고 좀 천천히 270까지 갔다가 좀 다시 민기적 하다가 다시 한번 300을 빠르게 도착을 할 수 있는 무빙이 될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주주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괜히 쇼치지 마시고. 그리고 구글입니다. 구글 제가 찝찝했던 이 157 부근 안 찍은 게 찝찝하다고 말씀드렸는데 157 부근 찍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개별주의 이 저점 저 예전부터 다 그 찍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들을 다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맞췄다 이게 아니라 확실히 가능성이 있는 이제 내려올랐을 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그냥 찍을 자리를 찍었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찍고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163 지켜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163 위에서 다행히 마감했고요. 구글도 조금 지지부진해요. 마소랑 비슷하게 200일선이 173, 175 부근에 있는데 여기까지 빠르게 가다기보다는 돌파한 이후에 170 부근에서 좀 또 머물다가 173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163을 다시 지켜주면서 올라가시는지 보면 되겠고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수랑 좀 비슷한 흐름으로 떨어지고 나왔어요. 이게 POC도 187에 있고 약간 아마존도 찝찝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아마존이 또 밀리기에는 좀 그렇긴 합니다. 이 189 이 부분을 지켜주면서 올라가줘도 뭐 나쁘진 않아요. 187을 찍고 오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한데 그래서 일단은 200일선도 가깝고 해서 안 찍고 여기서 지지받고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길 바래요. 네. 찍은 다음에 나중에 찍으러 내려가더라도 좀 후에 찍으러 내려오는 걸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580이랑 540까지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얘도 아마존처럼 이 540을 찍을 그 찝찝함이 남아 있긴 한데 여기가 580이 200일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AI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메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0일선을 지켜서 다시 지지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좋으면 540까지 다시 내려오겠지만 지금 당장은 내려올 것 같지 않은 무빙입니다. 200일선 지켜주면서 올라가는지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600까지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은 185만 지켜주고 194 이상에서 마무리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195에서 마무리했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1파 나가고 2파 조정 준 다음에 3파를 204에서 22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4를 뚫는다면 220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되고 다시 194를 지켜주는지 사수해야 되는 거 185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TSMC는
다른 반도체 기업에 비해서 좀 지지부진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171을 지키고 170을 지켜주고 이제 180, 182가 200일선인데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가더라도 저는 일단 185 이상을 유지해야 TSMC가 안정권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저는 TSMC는 그냥 내비둬야 될 거, 그러니까 약간 테슬라랑 비슷하게 올라올 때까지는 내비둬야 됩니다. 하지만 TSMC가 장기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했고 대만의 그 지정학적 위치를 그 미국에 투자함으로써 조금 더 걷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TSMC의 성과에 비해서 주가가 낮은 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탈피한다면은 빠르게 250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TSMC 괜찮기 때문에 저는 들고 갈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만 개별주 보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개별주들이 있으면 적어두시면 제가 주말간 한번 봐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